IBK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월요일 또 풀어봐야 됩니다. 뭘로 풀어볼까요? 몇 가지 이슈들을 좀 나열해놨는데 저게 이제 살붙이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주말에 사실은 시장을 거의 이번엔 안 들여다보니까 자꾸 헷갈려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종목들 위주로 이제 좀 이슈를 뽑아봤는데 어제 등장한 이슈들도 있고 한쪽. 삼성물산이 미국 텍사스의 700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발전소 추진 6천억 원 규모라고 하는데 일단 뭐 텍사스주에서는 그러니까 반색을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얘기죠. 네. 반색이라고 해야 되나? 환영이죠, 환영. 네, 환영을. 네. 자, 하여튼 뭐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에 전력을 대야 되니까 사실 그 RE100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을 겁니다. 리사이클링한 에너지를 써야 되는 친환경 에너지를 써서 반도체를 생산해라.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큰 정책의 화두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실 공급하려면은 그쪽에서 대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런 이슈가 나온 것 같고 삼성물산이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또 밸류 체인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고 자 그리고 또 노바백스 CEO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 방문을 한다고 하죠. 앞서 김행 매니저도 얘기해줬지만 추가로 그 백신에 대한 어떤 이슈들. 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주말이기 때문에 좀 검체 수가 좀 줄어가지고 제 예상에는 한 500명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500명이면 기존에 이제 800명 근접하던 것에 좀 많이 줄긴 하겠죠. 자, 두산인프라코어가 카타르에서 굴착기 102대 수주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또 작용할 것 같고, 두산인프라코어와 또 그 밸류체인 이런 것도 찾아주시면 좋겠고, 진성TC인가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앞서 김영 매니저 얘기해 주셨는데 급락한 이유가 뭐 주말에 또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만 이 파생 상품과 연계된 계좌의 청산이 아닐까. 가격이 떨어지면은 국내는 이 파생 상품 연계 계좌들이 없죠. 현행법상 레버리지를 쓰거나 선물 상품으로 돼 있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해외에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레버리지 비율에 따라서 조금만 밀려도 이것이 강제 청산이 되는 현상들, 그게 이제 국내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던데 상당히 설득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규제를 하는 것 때문에 가격이 급락한 게 아니라 수급에 따라서 가격이 출렁거렸다. 이 정도. 또 하나 붙이면은 이제 지금 받은 거긴 합니다만 주말에 나온 뉴스이긴 합니다. 이제 한화하고 현대차가 도심형 항공이죠. UAM의 그 경쟁 체대가 있는데 현대차는 도심 항공 동맹을 한다 그래서 UAM 동맹, 한국항공우주인 카이하고 LIG 넥스원하고 동맹을 맺었다라는 매일경제에 저희 단독 보도가 있어서 그건 잠시 후에 또 정경민 사장하고 저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한 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하여튼 이슈와 그다음에 종목, 기업, 매칭 이 작업입니다. 네. 뭐 거의 기업들이 뭐 써 있기 때문에 네. 쓰여 있는 거 말고 또 눈이 왜 이렇게 빨가세요? 꽃가루가 좀 알러지인가요? 네. 깜짝 놀랐네요. 네. 뭐 화면에는 안 나가죠? 다른 질병은 아니고요. 네. 잠깐 비볐는데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네. 일단 보시면 경기 민감 관련돼서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의 빠른 변동성을 야기할 만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될까 하면서 지금 계속 공회전을 돌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일단 태양광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이 이제 텍사스 오스틴 쪽에 사실 저기를 이렇게 깐다고 해도 이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 거지. 저 발전량 가지고 삼성전자 공장을 돌릴 수는 없어요. 이제 약간의 전시 효과, 그렇죠. 전시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 삼성이 여기 진출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이번 주는 이건희 회장의 이제 상속세, 상속 자산 관련돼서 관련된 지배구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게 조금 더 관심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공교롭게도 삼성 SK 바이오 저러니까 SK 바이오 팜도 있고 사이언스도 있는데 저기는 일단 사이언스 바사 뭐 이 정도만 써 SK 바사 이렇게 씁니까? 네. 네.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보면 삼성물산이 원래 이 태양광 쪽에 주력적인 뭐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연결지을 수 있는 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쓱 올라왔는데 어쨌든
반도체 공장을 짓건 태양광의 패널에 관련된 시설을 만들건 어쨌든 터파기부터 어떤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엔지니어링이 들어가서 특수 이것저것 엔지니어링이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삼성 전기 같은 계열사가 들어가서 또 관련된 설비 또 뭐 ESS 관련돼서 또 SDI 이런 게 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기초적인 단계라고 한다면 지금 국면에서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정도를 좀 붙여줄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좀 동반된 어떤 편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아주 단순하게 신성이인지 알아보니까 이 네. 오스틴 쪽에 법인이 있더라고요. 네. 삼성전자 옆으로 항상 붙어있기 들어가죠. 때문에 네. 뭐 그쪽도 관련성이 충분히 있겠죠. 뭐 클린룸도 있고 또 태양광도 태양광 하는 패널도 있고. 이런 쪽이다 보니까 뭐 같이 뭐 한다면은 연결을 지어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연결성이 있겠습니다. 근데 뭐 딱 삼성만 딱 놓고 봤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최근에 좀 올라오는 속도가 의외로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한다면 좀 52주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 관련돼서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생산을 할까? 뭐 해서 돈이 될까? 뭐 이렇게 좀 생각은 하는데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백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하게 뇌리에 스치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하고 그렇죠. 있는 백신인가요? 두 가지 종류가 좀 있는데요. 저는 뭐 이쪽에 오히려 좀 더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그리고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급등 상장 후에 급등했다가 한참 죽었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서 상당히 좀 가볍게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물론 노바백스랑 협업을 해서 위탁 생산도 해서 어느 정도 생산 시설에 대한 세간의 좀 신뢰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백신이 빨리 좀 2상, 3상 넘어가서 이제 좀 출시를 하는 이제 그런 시기를 앞당겼으면 좀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는 늘 궁금한 건데 이렇게 인프라 얘기가 나오면 두산 인프라코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이렇게 관련된 종목이 나오는데 매년 수천 대를 파는데 과연 저걸 팔고 한 번 쓰고 버리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확장적인 인프라 정책에 따라서 좀 이 강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간에 판매한 것이 적지 않은데 과연 이제 카타르의 100몇 대 이제 좀 뭐 판매를 한 부분이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 자극이 올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입니다. 그래도 증명이 된 거는 어쨌든 확장적인 인프라 국면은 맞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현대와의 시너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주가의 레벨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의 직접적인 공략보다는 아까 언급을 해주셨죠. 이제 저는 이제 유압 실린더 관련돼서 DY 파워 같은 종목이 뭐 비슷한 이제 궤를 그리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이제 좀 왜냐면은 이런 굴삭기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이제 앞에 공구를 좀 붙여서 다양하게 좀 파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유압 실린더나 이제 이런 공구 관련된 쪽까지 좀 관련지어서 좀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관련돼서는 DY 파워 주가도 좀 순항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저거를 우리 싹 롤링을 합시다. 네. 이미 뭐 물산이나 두산인프라코어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기사의 타이틀로 나왔기 때문에 저 뒤에서 볼 수 있는 네. 후면 쪽으로 삼성물산은 저는 신성 ENG를 하나 붙여볼 거고 네.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는 뭘로? 저는 DY 파워. DY 파워.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분명 그대로. 그대로. 네. 그다음에 이제 김명 매니저가 다시 또 다듬는 걸로. 네, 더 할 얘기? 좀 갔다 이따가 좀 올래? 붙이겠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 붙이실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네. 저도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그래요. 좀 이제 하나씩 종목을 좀 붙여보면 일단 삼성물산 이제 텍사스에 자꾸 이제 공장을 짓는다는 건 결국은 이거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 뭐 이 공장이 지금 이제 애리조나는 이제 아예 그 입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공장 부지 이제 최근에 대규모 이제 부지 입찰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참여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애리조나는 이제 물 건너갔고 그럼 남아 있는 게 이제 텍사스랑 뉴욕주 두 군데인데 뉴욕주가 어쨌든 상당히 좀 파격적인 이제 조건을 제시를 했다라는 후문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텍사스에 지금 1공장이 있는데 느닷없이 이제 뉴욕까지 이제 또 이렇게 공장을 짓는다는 건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전력 문제는 근데 자체적으로 우리도 솔루션을
가지고 접근을 네. 해야 될 거예요. 아마 다 돼주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공장 투자가 거의 이제 텍사스 오스틴으로 확정된 게 아닌가. 아마 5월 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텍사스 공장 투자에 대한 얘기를 뭐 선물 형식으로 이렇게 제시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백신하고 딜 해야 네, 그래서 되지 않나? 뭐 백신 반도체 스왑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이제 투자의 일환으로 삼성물산이 이제 태양광 공장을 이제 건설을 한다. 6,700만 달러 규모의 이제 공장을 이제 건설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한 종목 좀 추가를 하고 싶은 게 신성 ENG 이제 포함했던 거가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 한양 ENG 한양 기업 ENG. 내용도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미국에 오케이, 이제 오케이, 텍사스에 또 현지 공장 가지고 있고 오스틴 이제 1공장 지을 때도 이제 한양 ENG가 클린룸부터 해가지고 특수 설비들을 이제 했는데 한양 ENG는 또 태양광과 관련된 이제 특수 설비도 이제 제조하는 기술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네요. 네. 네, 한양 ENG 한 종목 이제 추가해드리면 될 그러면 것 같고. 순서를 DY 파워, 신성 ENG, 한양 ENG, 그다음에 네.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롤링을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둘 건지 이거 결정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것도 사실 이제 백신 공장 이제 방문했다라는 거 노바백스는 이제 일단 관건은 지금 6월 달로 예정이 좀 되어 있거든요. 미국 FDA 이제 승인 절차가 이제 6월 정도에는 이제 마무리가 좀 될 걸로 이제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6월 달에 FDA 이제 승인이 된다면 이제 국내 이제 접종도 분명히 이제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제 좀 시기를 좀 앞당겨 본다면 이제 3분기 안에 노바백스 이제 백신도 이제 국내에 이제 좀 접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바백스의 이제 CEO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이제 방문을 했다라는 건 그 이제 점검 차원에서 방문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럼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제 백신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또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라는 뭐 그런 이슈들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백신 관련된 종목 중에 한 종목 좀 추가를 해드리면 저는 녹십자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녹십자. 싶거든요. 실제로 이제 차장님께서 이제 문제 제기해 주신 부분이 이거예요. 과연 CMO 기업들이 CMO를 해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 수 있을런지.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는 수익성이 이제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이제 그 모더나가 브라질에 이제 외주 이제 CMO를 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네. 이제 단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3달러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백신 하나 제조하는데 실제로 이제 모더나는 mRNA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이제 주지 않고 완충 포장만 이제 CMO 위탁 생산을 이제 맡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는데 한 도즈당 한 3달러가 넘어가는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녹십자가 소위 말해서 이제 모더나의 물량 한 5억 도즈 정도만 생산한다라고 하더라도 5억 도즈 곱하기 한 2달러, 3달러만 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충분히 계산이 될 거예요.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조가 훌쩍 넘어가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영업이익률을 뭐 아무리 못해도 한 10% 그냥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냥 영업이익률을 한 10% 정도만 이제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만 이제 나오는 게 연간 1,000억 이상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 문제는 수익성은 되지만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런지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계속 백신을 접종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와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어떤 현실적인 인식을 이제 함께 해본다면 CMO 기업들의 이제 수익성 분명히 저는 그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본 계약이 지금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CMO와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다 그냥 단순히 이제 기대감만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단계인데 모더나와 예를 들어서 이제 CMO 본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녹십자는 기업 가치가 상당히 재평가될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녹십자 한 종목 정도는 좀 추가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 얘기인데 정경민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거의 뭐 저도 이제 주말에 쭉 봤는데 일단 코인은 당분간은 좀 반등이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세 가지 이슈가 있죠. 일단 레벨 단이 너무 높아서 한번 떨어질 때 됐다 뭐 이런 막연하게나마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오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비싸다 싸다를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네. 뭐 다
이제 수급으로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가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무작정 많이 올랐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겁을 먹던 이제 그런 상황인데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상황도 이게 싼지 비싼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진 거고 저점 대비는 아직도 많이 올라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레벨단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이 이제 첫 번째 이슈가 되겠고 두 번째는 모두가 지금 규제를 하겠다. 뭐 규제라는 단어를 다 꺼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터키나 이런 뭐 중동까지도 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예전과 같이 이제 100원 넣어서 100원 먹으면 다 내 거가 되던 그런 시절이 다 이제 지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심어줄 수 있는 양도 차익 과세? 그렇죠. 이런 과세가 이제 첫 번째 규제고 그리고 이제 돈의 흐름, 또 이제 이런 뭐 세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규제에 들어간다라는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투자 심리를 단번에 돌릴 수는 없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파생 얘기가 있습니다. 이 네. 암호화폐도 이제 파생 시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이제 마진콜 같은 게 발행해서 반대 매매가 나갔던 이제 이런 사례가 지난 주말에 이제 파악이 됐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문제도 있겠고 이 투자 심리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고 어떤 좀 가치적인 매칭이 안 된다는 부분도 여전히 좀 존재하고 규제까지 이렇게 나온다면 네. 글쎄요 뭐 잠시 정도의 뭐 한 10% 정도의 반등은 수급적으로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깨고 다시 정고점을 단숨에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이 코인 거래소 관련돼서 아주 강하고 빠르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시각을 좀 마음을 좀 단단히 하시고 좀 냉철한 판단을 좀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도도 많이 나왔지만 이 코인 시장을 이제 차트 네.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리딩하는 분들 맞지 않습니다. 네, 이 코인은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거 자체가 지금 현재는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적 차트 우리 김현 매니저도 이제 네. 가끔 주식은 테크니컬한 분석을 이제 오랜 그 통계적인 걸로 네. 적용을 하지만 암호화폐는 그 역사가 더 짧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적 분석으로 뭐 여기서 지지선이 되고요, 여기서 뭐 어떻게 되고요, 여기 뭐 더블 탑에 뭐 네. 쌍바닥에 생긴지, 전혀 네, 그런 게 그렇죠. 먹히지는 않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걸로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원자재나 채권 시장도 보면은 기술적 분석을 가끔 이제 뭐 적용시키려고 하는 사례가 있지만 잘 안 먹혀요. 주식만 유일하게 그것이 조금 효용성을 띠는 분야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주식은 차트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데이터가 네. 축적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 상장된 뭐 가상화폐나 뭐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하나가 만들어지지 않은 코인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긴 지 1년이 안 된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 안 된 코인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뭐 이동 평균선이 어떻고 다 그거는 거의 사기입니다. 사기. 그리고 실제로 주말에 또 이게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온갖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네. 이제 소위 말해서 펌핑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이제 세력들이 시세를 몇 월 며칠 날 이 코인 가격 올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코인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 차익을 이제 챙기는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는 사람들만 고스란히 이제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거기에 대한 규제가 지금 전혀 없잖아요. 우리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도 바로 모르게 이제 시세 조정에 가담하면 바로 시세 조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그런 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제 자체도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허벌판에서 소위 말하는 뭐 세력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세력과 우리 소액 투자자분들이 정말 1대1로 지금 싸움을 해서는 네. 절대로 이제 승산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방금 이제 저는 이제 차장님이 이제 뼈 때리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다라고 보는데 저는 결국은 세금이라고 봐요. 네. 결국 요번에 이제 코인의 가격이 이제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자본이득세를 이제 2배로 이제 상향 조정하겠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코인 가격이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세금을 추징하기 시작하면 거래 내역을 이제 훤히 다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치명적인 이제 아킬레스건이 이제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코인과 관련된 시세가 정말 뭐 계속 빠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변동성이 계속 좀 확대되는 구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승산이 조금 계속 또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꼭 좀 유념을 하셨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련 주식들이 또 있잖아요. 뭐 거래소와 관련된 코인 거래소와 네. 관련된
근데 이제 거래소도 얘기들이 이슈는 있습니다만 뭐 현행 그 제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또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코인 자체보다는 거래하는 쪽은 계속 수익은 나겠구나. 왜냐면 팔아도 그 수수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사고 팔 때 수수료 다 나오고 네. 그게 이제 1단위로 따지면 뭐 어마어마한 이제 수수료가 이제 나오는 거. 알겠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괜히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금 청원 게시판에 막 퇴출 그 서명이 그러게요. 막 몇십만 건이 막 올라오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뭐 오늘 계속 코인 얘기를 해드릴 수는 멘트는 없겠지만 좀 조심스럽게. 네, 좀 유념하실 필요는 있다. 뭐 이거 하여튼 근데 말씀 좀 이제 드리겠습니다. 확 그 뭐 이렇게 어디가 되지는 않고 정립하는 과정 정도. 네. 네. 근데 무리수는 좀 빼시고 조금 더 이제 차분하게 보셨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코인 시장이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자, 저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마무리. 네. 오늘 오후 4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있거든요. 이제 대형주들은 아마 이번 주가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정점이 좀 될 거라고 보여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5월부터 중소형주들은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질 거거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요즘에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시장 수급이 정말 좀 좋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연기금을 위주로 해서 기관들의 어떤 수급이 코스닥 시장이 이제 살아나고 있고 특히 중소형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중소형주들 정말 화려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들 오후 4시 이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MBN골드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되고 너튜브 이제 실시간으로도 제가 4시에 항상 월, 화, 목 이제 3일 동안 주중에 제가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해드리니까 편하신 방법대로 이제 접속을 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 키워드와 일발장전 여러 가지 이야기 그리고 이슈 앤 기업 나눠봤습니다.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